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열 변호사입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거취를 두고서 국힘에서 말이죠, 좀 출당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는 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혹시나 하면 역시납니다. 혹시나 하면 역시납니다. 혹시 그래도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더니 역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안철수가 요구하고 나섰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유정복이가 요구하고 나섰죠. 근데 이게 이제 시점을 한번 잘 봅시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국민변호인단이라고 하는 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말이죠, 윤석열 신당을 창당하겠다, 그리고 그 이름을 윤어게인으로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다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뭉쳐라,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신당 창당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일단 보류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열기로 했던 그 기자회견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윤 변호인단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뭐 배희철, 김계리 변호사 등이 오늘 1시에 기자회견을 열겠다라고 공지를 했다가 윤 대통령이 지금 신당 창당에 대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면서 그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윤 신당 창당,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 무브먼트가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윤 대통령을 갖다가 소위 축출시키려는, 출당을 시키려는 그런 또 지금 요구가,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당 무브먼트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신당 무브먼트가 함께 지금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이죠, 대한민국 정치를 우리가 보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제 하나의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쇄신의 대상이고 타파의 대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사실상 고장이 났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파면 사태도 사실은 정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개인 한 사람의 고장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이 고장이 났고 작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정치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고 또 법에 의해서고 또 정치 문화에 의해서고 또 여론에 의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론도 고장났습니다. 여론이 여러분 그 정확하게 말이죠, 정치 지형을 반영하고 그리고 하나의 정치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론은 지금 이미 여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 뭐 지도자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은 이제 모두 하나의 카르텔에 의해서, 그것이 좌파 카르텔이든 아니면 우파 카르텔이든 이 카르텔에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 직업이 또는 뭐 지자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기의 생계수단 내지는 그걸 넘어서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권력 유지수단 내지는 또 하나의 이념을 갖다 관찰하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됐을 뿐,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그리고 공동체의 자유를 증진시키고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원래가,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치는 사회적 동물인 우리 인간을 갖다가 공동체 내에서 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제 그것이 경제 발전이든 사회 발전이든 그것이 바로 이제 정치의 하나의 그 역할이고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치 시스템이 고장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시스템 자체가 고장났고 그 안에서 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도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고장난 정치 시스템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몸부림을 쳐봤으나
결국은 이거를 개혁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소위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의 상태다,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사실상의 정치 정풍운동, 정치 개혁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윤으로 대변되는, 윤으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정치 개혁의 상징 자산을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득권들은 말이죠, 윤이 그렇게 윤으로 대변되는 정치 쇄신운동, 정치 개혁운동이 성공하게 되면 기득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거죠. 때문에 윤을 갖다가 출당시키고 탈당시키고 축출하는 것이 그들에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먼저 짧게 보면 말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을 언제 내칠까를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움이 될까 말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윤 어게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윤 신당이 얘기가 나오니까 마침 잘 됐다. 그러니까 불감청 연정 고소원이다. 사실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윤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마치 윤도 여기에 책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그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출당을 얘기하고 나온 것이 바로 기회주의자 안철수죠.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기회주의자가 중에 하나가 안철수예요. 안철수는 말이죠, 저는 아주 최악의 정치인으로 보거든요. 원래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는 컴퓨터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빌 게이츠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사업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 자는 의사예요. 그럼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의료 보고를 하든지 얼마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럼 그걸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인류에 공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는 말이죠, 느닷없이 그냥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자냐면 이 자가, 그럼 정치에 뛰어들었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가지고서 말이죠,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을 꿈꿨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원순이하고 그 단일화를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이없는 자냐면 박원순한테 사실상 그 서울시장을 준 이유가 바로 대권으로 가려고 그런 거야. 거기서 모든 것이 꼬여버렸고 이 좌파들한테 말이죠, 이 우파가 밀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10년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파를 망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놈이 바로 이 안철수예요. 이 놈은 기회주의자라고요. 항상 보세요. 저번에도 말이죠, 오세훈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안철수가 들어오면 나 서울시장 안 나가겠다. 그때도 안철수한테 기회가 있었어요. 서울시장 기회가. 그런데 무슨 겁이 많은 건지 자신이 없는 건지 또 그때도 결국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결국은 서울시장도 놓치고 또 대통령도 놓치고 다 놓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은퇴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큰 꿈을 꾸고 사회를 갖다가 개혁하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다면 의사도 안 하고 컴퓨터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꿈꿨던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든지 그게 안 되면 은퇴를 하고 다른 방향에서의 어떤 그 사회 공헌에 대한 모색을 하든지 내지는 자아 실현에 대한 모색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국회의원 그거 가져가면서 결국은 자기 보신을 위한 그런 어떤 행동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안철수가 이 보수 우리 우파에 또 대한민국에 끼친 그 정치적 악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안철수라는 그 기회주의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또 때마다 출마를 하면서 전체를 흐리는, 앞으로 이준석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가 지금 때마다 서울시장 나온다, 때마다 무슨 뭐 대통령 나간다 그래서 안내 까고 장난치고 말이죠. 근데 이준석이가 그걸 보고서 말이죠, 때마다 이제 또 대통령 나온다, 뭐 서울시장 나온다, 그 나가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장사하는 거지, 장사.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최악의 정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어떤 사람들은 뭐 착하니 뭐 죄가 없느니, 아니 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반드시 정치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재명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때에 따라서는 말이죠, 뭐 정과가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정치를 못한다, 그건 아닙니다. 정치인은 말이죠, 순진무구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사람은 안 되지만 그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흠이 하나 있다 그래서 먼지가 묻었다 그래서 정치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안철수 같은 자는 우리 정치에 굉장히 더군다나 우리 보수 우파에 해를 끼친 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시키자라고 벌써 치고 나오잖아요. 그 시기만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유언은 말이죠, 물론 빛과 어둠이 있죠. 그렇지만 유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당 창당한다는 사람들한테 야, 국힘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신당 창당하지 말아라, 같이 뭉치자, 단결해야 된다. 지금 단결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유언을 내치자? 그럼 유언을 내치면 유언 표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국힘으로 가야 그 표가? 그러면 결국은 유언을 내쳐가지고 윤만 낙동강 오래시키고 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국힘으로 와가지고 다 안철수를 지지해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합니까? 안철수가 왜 윤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지금 윤을 지지하는 사람들, 나경원이라든가 김문수라든가 이쪽은 윤 친윤에 있죠. 그 다음에 홍준표도 윤을 그렇게 뭐 내치자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지금 친윤하고 반윤을 나눠가지고 자기가 어떤 색깔을 선명하게 해가지고서 야, 나는 윤의 반대편에 섰어, 그러니까 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를 찍어줘, 그래서 4등 안에 들라는 그런 어떤 교육하에 저런 말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들지도 못하겠지만 지금 나경원한테 밀릴 것 같으니까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서 반윤표를 얻어서 내지는 역선택표를 얻어가지고 4등 안에 들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너무나 기회주의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안철수는 절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자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지금 윤의 탈당, 출당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4등 안에 들기 위한 비겁한 술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